안녕하세요. 남승은 팀장입니다. 오늘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한남동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한남동은 최근 대로변과 이면에서 빌딩 최고가가 경신이 됐죠. 한남동 상권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는 고급 주거지, 대사관 밀집, 입지 희소성, 그리고 브랜드 수요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한남동 상권의 구조와 최근 거래 사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남동 상권 구조부터 좀 볼게요. 한남동 상권은 기본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폐쇄형 상권에 가까워요. 지도상으로만 봐도 남산과 한강 사이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나인원, 한남더일 같은 고급 주거지 및 대사관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리적으로 상권이 계속 확장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그게 한남동의 가치 성장을 가로막는 단점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희소한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결국 한남동 상권의 핵심은 희소성인 거죠. 제가 전통적인 부촌이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지역 중 하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한남동입니다. 예전부터 한남동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 부촌의 상징이었죠. 빌딩은 투자처이지만 사치재로서의 수요도 분명히 있는 자산이거든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멀지 않는 곳에 묻어둘 만한 그런 빌딩을 원하는 수요가 한남동에도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희소성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한남동 상권은 전통 부촌으로서의 항아리 상권,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 브랜드 수요뿐만 아니라 갤러리, 카페 이런 트렌드가 유입이 되면서 기존의 부촌 이미지에 MZ 감성이 덧입혀지고 있는 흐름이죠. 최근 한남동을 가보면 마르디 매크르디가 거의 점령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예전에 저도 이 마르디 티셔츠를 산 적이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사은품 주는 거냐고. 왜 죄다 이 티셔츠를 입냐. 그랬을 정도로 이게 몇 년 전에는 국내에서 인기가 높았다가 지금 매장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외국 관광객들이더라고요. 그 여파인지 한남동 곳곳에서 이 마르디 매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마르디뿐만 아니고 여러 핫한 브랜드들이 이 한남동에 집중되면서 그 입지의 상징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브랜드가 뭔지 궁금한 X세대들은 성수나 한남, 압구정 로데오 이런 일대를 좀 걷다 보면 요즘 MZ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트렌드의 집합 장소 중 한 곳이 바로 한남동이죠. 그럼 최근 한남동에서 일어난 좀 상징적인 빌딩 거래를 확인해 볼게요. 요즘 핫한 상권이라는 걸 인증하는 데에는 평당 3억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산공원, 다음 성수, 그리고 한남까지 평당 3억이 넘는 최고가가 경신이 된 상황입니다. 대지 면적 30평에 연면적 44평에 불과한 아주 작은 건물인데요. 매매가 105억, 평당 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가 볼륨 자체는 상당히 좋죠. 이 핵심 상권 대로변에 100억대의 진입은 사실상 요즘 거의 불가능한데 이번 거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접근이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준주거 지역이라 용적률은 여유가 있는데 사실 대지가 30평이라 신축이 유리한 대지는 아니죠. 현재 아벡쉘이라는 카페에서 전체 사용 중인데 이 날 좋은 주말에 가보니까 내 외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바로 옆은 유명한 맛집이죠. 나리의 집이 위치해 있고 위치나 입지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로변의 코너라 가시성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한남동 일대에서 보지 못했던 평당가가 찍힌 만큼 관심도도 높았는데 일각에서는 특수거래다, 일반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말이 많긴 해요. 특수거래든 아니든 이 평당 3억이 주는 상징성은 상당합니다. 한남동이라는 지역의 가치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우상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모두 합쳐진 결과겠죠. 사실 이런 거래는 선점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입지를 매입해서 밸류업 행위로 큰 수익률 상승을 가져오고 이런 접근으로도 사실 쉽진 않거든요.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수익적인 의미의 매입이 아닌 이 입지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무형의 가치를 위한 투자적인 접근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II 컴바인드가 도산공원의 평당 3억,
깃발을 세운 것과 비슷한 개념의 접근이겠죠. 이런 투자가 향후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해봐야겠죠. 비싸게 물렸다가 될지 아니면 한 발 앞선 투자였다가 될지. 후자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핵심 입지들의 장기적인 우상향에 동의하시는 분들이겠죠. 다음 사례도 좀 보겠습니다. 이 거래도 워낙 화제가 많이 돼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수 크러쉬 씨가 최근에 매각한 건물입니다. 22년에 53억에 크러쉬 씨가 매입을 해서 약 3년 만에 단순 차이 19억으로 엑시트를 한 사례예요. 이 사례도 사실 앞서 본 평당 3억과 견줄 만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매가 72억, 한남동 상권 이면에서 평당 2억 4천만 원이라는 최고가를 찍은 거래입니다. 이 건물도 대지 면적 30평에 연면적 54평으로 소규모 꼬마 빌딩이에요. 22년에 매입하고 나서 약간의 외관 수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코집 그리고 베이커리 업체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익률을 역산해보면 72억에 수익률 3%가 나오려면 월 1,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연면적 54평이니까 평당 임대료가 33만 원은 나와야 돼요. 통으로 30만 원 넘게 맞춰주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또 불가능한 임대료는 전혀 아니죠. 여기 주변 1층은 임대 매물도 거의 없고 그나마 2, 3층이나 지하 위주로 임대가 좀 매물이 있거든요. 리움미술관 쪽 1층은 임대료 뭐 평당 4, 50만 원 이상 줘야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여기도 이런 단순 수익률적인 접근보다는 희소성과 선점의 가치에 좀 더 무게를 둔 매입이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빌딩을 매입하기 전에 상권 분석이나 현장 답사가 정말 중요한데 한남동도 역시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좀 다르거든요. 지도상으로 보면 사실 한남동 카페거리라고 불리는 이 파란색 점선 라인들이 더 메인 상권 위치고 좋아 보여요. 근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크러쉬 씨가 매각한 건물이 있는 쪽이 훨씬 유동인구도 많고 브랜드 수요도 높습니다. 같은 한남동 상권 내에서도 이 지역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현재 한남동에서 가장 좀 북적북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현장감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이런 최고가 거래에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건물을 매각한 크러쉬 씨는 단기적으로 정말 매각을 잘 하신 케이스고 매입하신 분은 70억대라는 접근이 용이한 볼륨대와 희소성에 무게를 두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고 투자하신 것 같아요. 다음 거래 사례도 보겠습니다. 올해 초 85억에 거래된 건물인데요. 이 일대도 최근 유동인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위치입니다. 대지면적 50평에 연면적 94평 꼬마 빌딩인데 평당 1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손바뀜이 됐습니다. 이 건물도 처음에 100억 아래로는 안 된다 하시다가 85억으로 가격 조정되고 나서 얼마 안 걸려서 거래됐거든요. 워낙 시세 대비 이런 적정 가격의 물건 자체가 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 가격이나 볼륨대가 좋고 하면 금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맞은편에 한남타워를 작년에 무신사에서 매입을 또 했어요. 시니어 하우징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 일대도 향후에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좀 의미 있는 거래들을 봤는데요. 지금 본 3건 모두 다 100억 언더 정도의 꼬마 빌딩이었죠. 지금 100억 언더 금액대에서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강남이든 성수든 한남이든 어디든요. 한남동처럼 상권도 좋고 희소성도 있고 매매가도 100억 언더고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매물이 잘 없기 때문에 최고가를 찍으면서도 거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빌딩을 매입할 때 이걸 왜 사야 할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보이는 편이에요. 나뿐만 아니고 내 다음 사람한테도 이걸 사야 할 이유가 있어야 엑시트가 가능하거든요. 단기적이진 않지만 10년 후에 이 자리를 탐낼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강남 주거 밀집 지역 이면 4m 도로 이런 곳보다는 오히려 한남동이 그런 면에서는 희소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러한 최근 거래들을 봤을 때 고점이다, 고평가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 한남동이라는 네임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느껴집니다. 단순히 그냥 비싸게 산 데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핵심 상권,
먼저 3억을 돌파한 성수, 도산공원, 그리고 한남 이런 핵심 상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지만 한남동 역시 입지에 따라 평당가 편차가 큰 편이죠. 한남동이라는 지역만 보는 데서 끝이 아니고 도로 하나하나의 가치가 다르고 입지별 접근성이나 브랜드 유치 가능성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남동 내에서도 정밀한 가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남동이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큰 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거래가 일어나기 힘든 구조의 지역인 거거든요. 입지가 한정적이니까. 그러면 거래가 많은 것보다는 지가 상승이 빠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죠. 지금 평당 3억, 평당 2억 4천 이런 거래들을 당장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성수와 한남을 비교하시거나 같이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수는 팝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권입니다. 한남동과는 그 부분이 좀 다르죠. 성수동은 워낙 큰 필지들도 많고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도 많아서 이 성수동 내에서도 여러 상권이 있어요. 반대로 이 한남동은 부천을 기반으로 문화가 입혀진 고정형 상권에 더 가깝고요. 그래서 한남동은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곳인 것 같아요. 이 전통적인 부촌으로 수요가 꾸준한 곳이라 희소성 면에서는 성수보다는 더 클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오피스 기반 수요가 확실하다는 점은 또 성수의 크나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수와 한남의 장단점이 명확한 상황이니만큼 지역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개별 입지 판단에 더 주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남동 같은 경우는 성수동과는 조금 다르게 유행을 쫓는 이런 빠른 전환보다는 프라임 입지에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브랜드 수요 유치에 더 초점을 두고 입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입지 희소성, 고급 수요, 그리고 브랜드 선호도 이 세 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는 곳이 한남동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빌딩 시장은 이미 되는 지역에서 더 될 입지를 찾는 싸움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입지들에서는 평당가의 의미보다 어떤 입지에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 선점하느냐의 문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주요 핵심 상권에서는 또 한 번 이 놀라운 평당가들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더 될 입지를 찾는데 저도 두 발 벗고 고객분들과 같이 뛰고 있으니까요. 빌딩 매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